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현명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얘기는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라는 이야기를 많이 이제 하셨을 것이고, 이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사실 스트레스는 우리가 강도에 따라서 나눠보면은 뭐 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또 스트레스의 종류에 따라서 나눠봐도 한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스트레스 강도인데, 여러분들 요즘에 그 트라우마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트라우마 받았다 그 얘기하는데, 이거는 외상이라고 얘기를 해갖고요. 굉장히 강한 스트레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죽을지도 모를 만한 그런 큰 사건을 경험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강도 피해를 당했다든가, 또는 이제 강간 피해를 당했다든가, 또는 누군가에게 이제 살해 위협을 당했다든가, 뭐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여기에 속할 수가 있고요. 또는 뭐 지진이 난다든가, 또는 뭐 건물이 무너진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이런 트라우마는 사실 일상생활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이런 일 한 번 정도나 겪을까 말까 할 정도로 잠깐 겪는 것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거보다 낮은 단계의 스트레스, 이걸 보통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조금 더 좀 많이 발생하죠. 예를 들어서 뭐 질병에 걸리는 거, 요즘 같으면 뭐 코로나에 걸렸다든가, 또는 우리 가족이 그런 사람이 있어갖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격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고요. 또는 직장에서 이제 실직을 당한다든가, 퇴직한다든가, 또는 뭐 새롭게 직장에 들어가는 것들도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죠. 거기 가서 이제 새롭게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또 어떤 일을 할지를 배워야 되고, 익숙해지려고 하니까 그것도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고요. 시험이라든가 결혼 또는 이혼, 뭐 이런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어떤 큼직큼직한 사건들, 이런 우리 이제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그 트라우마나 스트레스보다 우리 건강에 더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는 이 사소한 걱정거리들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일상생활에서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엘리베이터를 문을 열고 이제 문이 열리게 들어가는데 빨리 닫혀갖고 어깨에 한번 툭 부딪혔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짜증이 날 수가 있겠죠. 또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또는 운전을 하고 가시는데 뒤에서 누가 빵빵 합니다, 갑자기.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랐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소한 걱정거리인데, 사실 이거는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습니다. 뭐 지금 제가 뭐 나가다가 문에 슬쩍 부딪힐 수도 있는 거고, 사람하고 슬쩍 부딪힐 수도 있는 거고, 이게 건강에 가장 더 많이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라고 얘기할 때는 큰 스트레스보다는 사실 이렇게 사소한 걱정거리들, 이걸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스트레스 갖다 이제 이게 성격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가지고 이제 디스트레스, 유스트레스 얘기하는데, 디스트레스는 가급적이면 극복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유스트레스는 우리들로 하여금 뭔가를 하고 싶다는 의욕이 생기게 하고 동기를 높여주는 그런 그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이제 무료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산에 올라왔고, 산에 뭐 이렇게 그 둘레길이나 이런 데 가서 달리기를 한다고 우리 몸에 일부러 스트레스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 하고 나면은 몸이 홀가분해지고 땀이 난 다음에 시원해지고 건강을 찾게 되죠. 이제 이런 것들은 유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유스트레스가 자꾸 쌓이고 하면은 이것이 우리 유전자,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유전자에도 영향을 줘갖고 우리 자손들도 건강해진다라고요. 또 저희들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운동을 한다든가 약간의 스트레스, 이런 긍정적인 걸 경험하면은 이걸로 인해 갖고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는 이제 그 건강, 수명이 이제 증가하는 이런 장점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스트레스는 사실 극복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즐길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통 이제 스트레스를 하면은 그냥 스트레스 받았어 그러면은 이거 뭘 얘기를 하냐면 대개 사건을 얘기합니다. 근데 사건이 사실은 스트레스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요즘에 뭐 좀 딴 일을 좀 하고 싶어 갖고 뭐 이제 나의 생명에 이제 생활에 뭔가 좀 변화를 주고 싶은데 직장에서 그만두려고 하니까 자신이 없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직장 내에 어떤 문제가 생겨갖고 제가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됐다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스트레스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하, 이거 기회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실직을 한다 해갖고 다 스트레스가 되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뭐 결혼 다 행복하고 즐거운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결혼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나의 상황하고 맞춰갖고 또 나라는 사람과 맞춰갖고 이것이 어떻게 상호작용이 일어나느냐, 어떻게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느냐, 이거에 따라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심리학자 라자루스라는 사람이 한 얘기인데, 그래서 스트레스는 실제 사건이 아니고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걸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면 스트레스고요. 아니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사람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다. 이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외부 사건들, 외부에 좀 안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라는 사람이 튼튼하게 잘, 내 스스로 갖다가 관리하고 있었으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이겨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라자루스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어떤 사건이 터지면은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평가를 자연스럽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병원에 근무할 때 IMF가 터졌어요. 근데 IMF 터졌을 때 이 사건을, 이 IMF를 갖다가 이거 나하고 관련된 건가? 나하고 관계없는 사건인가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저의 경우에는 그때 IMF가 터지면서 직장에서 그만둬야 할지도 모른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위험이 되니까 스트레스가 된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그 두 번째는 뭐냐, 이런 일차적으로 이게 스트레스 사건이냐 아니냐라는 거 보고 나서 두 번째는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있어? 극복할 수 있어? 이런 2차적 평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맞아. 요번에 이 기회로 뭐 여태까지 해오던 일을 좀 바꾸고 또는 직장을 바꿔갖고 좀 뭔가 좀 해야겠다. 또 나한테 그만한 자원이 있어. 라고 하면 난 스트레스가 안 됩니다. 근데 어떡하지?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데,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정말 손가락 빨면서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대처할 수 있느냐,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게 2차적 평가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 그럼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겨낼 수가 있는 거, 그럼 스트레스 아니잖아. 이렇게 된 것이 재평가죠. 또는 반대로, 맞아, 이게 나한테 관련된 일인데 나 이거 해낼 수가 없을 텐데? 이러면서 다시 이제 평가하는 거, 요게 이제 재평가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요 세 개의 과정이 이제 밟아져 나가게 되고요. 첫 번째 1차 평가는 대개 스트레스 사건이냐 아니냐라고 내가 지각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나에게 자원이 있냐, 그러니까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탄력성이 있느냐, 내 주변에 뭐 든든한 뭐 가족이라든가 또는 동료라든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지지 자원이 있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잘 대처하는 게 중요한 거죠. 스트레스라는 거는 누구나 다 받는 일인데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 대처가 중요한데, 대처는 뭐냐면은 상황에 맞춰갖고 우리가 거기에 잘 변화에 대해서 이제 그 스스로 나를 바꿔나가고 적응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스트레스를 하더라도 얼마 전에 예를 들어서 제가 수학을 이제 시험 공부를 하는데, 이 시험 공부하는데 굉장히 힘들게 공부를 했어요. 이 부분을 잘 몰랐던 내용이고. 근데 어떻게 해갖고 점수를 대법 받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되면은 그 수학 시험을 또 볼 때쯤 됐을 때 스트레스를 덜 받게 돼요. 왜냐하면 한 번 내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는 학습을 통해서 이겨내는 방법을 자꾸 이제 배워나가는 것이 대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려면은 피하면 안 되죠. 어떤 스트레스 사건이 생겼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도망을 가기보다는 계속 접근해갖고 부딪히고 이겨내려고, 극복하려고 이제 해보는 거죠. 이게 정복이 아니고요. 극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잘 내가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이 이 대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저한테 꼭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사회적 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인간관계가 될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저를 지지해주는 부모님 또는 교사 또는 제가 평상시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친구들,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것이 나의 지지원이 됩니다. 그래갖고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든지 또는 그 사람이, 그런 분들이 나를 든든하게 뒤에서 받쳐주고 있어서 느낌을 받았을 때 스트레스가 좀 효과가 좀 완충이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완충시켜주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 기법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대인관계에서 나의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 많이 만들어 두는 거. 또는 뭐 너무 많아도 그때 힘들겠죠. 예, 적당히 만들어갖고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그 주변에 이제 갖고 있게 되면 여러분들 스트레스 적게 받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이걸 통제할 수 있느냐라는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그 자신감을 가져라. 이거 중요한데 사람들 잘 못 갖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학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로원에서요. 요즘에는 양로원보다는 이제 연세가 많아지면 요양원 이런 데 많이 가시긴 하는데 대부분 글로 가시면은, 식사 시간 되면 식사 주고 뭐 이제 다 해주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이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내 생활, 내 생명을 갖다 내가 통제한다는 느낌이 점점 없어집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그럼 내가 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통제감이 떨어지면서 이제 스트레스 조금만 받아도 금방 피로감을 느끼고 건강이 안 좋아지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텃밭을 조그맣게 주고 거기서 자기가 이제 뭐 상추도 심게 하고 이런 걸 하면은 내가 이거 뭘 키워본다는 거 아니면은 뭐 그분이 계시는 방에 화분 하나 주고 화분을 갖다 내 있는 뭐 꽃이든 식물을 키우게 신경 쓰게 하고 그러면은 그런 거를 만져하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자꾸 생겨나는 거죠. 이게 우리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경우에도 내가 이건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으면 많을수록 스트레스 적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인 평상시에 아주 조그만 거라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이거 중요한 건데 이거 역시 이렇게 쉽지는 않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는데 스트레스 탁 터지면은 안 될 텐데 나 이거 뭐 틀렸는데 뭐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그냥 긍정성을 어떻게 높여주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힘들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관리를 갖다 이제 몇 가지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소개할 거는 스트레스 관리 전략으로 4가지를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거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쓰시면 되는 거고, 이런 그 관리 전략은, 예를 들어서 트라우마를 경험했다든가 또는 아주 큰 스트레스를 경험했다든가 할 때는, 이런 적용을 하기보다는 그때는 뭐 심리치료라든가 어떤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고요. 요거는 그거보다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 두셨다가 좀 피곤함을 느낀다 또는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상황이 된다 할 때 미리미리 이제 사용을 해 보시면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완 훈련입니다. 이 이완 훈련은 아주 간단하고 쉬운데도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이제 뭐 여러 가지 대표적인 방법이 몇 가지 있긴 있는데, 점진적 근육 이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제 손에 힘을 꽉 줬다가 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손에 힘을 줬을 때의 느낌하고 손에 힘을 완전히 뺐을 때의 느낌을 갖다가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 나중에 손에 힘을 빼고 싶을 때 힘이 쭉 빠지면 어떤 느낌인지 할 때 여러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금방 힘을 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상태로 이제 만들어주기 위해서 맨 처음 손, 팔도, 그 다음에 어깨, 뭐 이마, 뭐 약간 점점점 그 전신을 갖다 이제 긴장을 했다 뺐다 하는, 이제 긴장을 빼고 이완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하는 건데, 요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기지개를 펴시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지개를 필 때 온몸에 힘을 꽉 줬다가 한꺼번에 힘을 쫙 빼버리잖아요. 그럼 몸이 편안해지죠. 그 상황을 평상시에 뭐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이제 중요한 일이 있다 그래갖고 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지개 막 켜고 있다가 힘 풀고 그러면 이상해 보이니까 평상시에 익숙해져 있다가 힘 빼겠다, 긴장 이완을 시켜야겠다 하면은 그냥 힘을 주는 과정 없이 힘을 축 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갖다 계속 반복 훈련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이건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싶을 텐데 여러분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팔걸이 의자에 손을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안하게 앉아갖고 오른쪽 팔이 무겁다. 오른쪽 팔이 무겁다 하면서 계속 암시를 줍니다. 이게 오른쪽 팔이 무거워서 점점 이것이 이 의자를 갖다 짓누르고 나중에 땅속으로 쭉 빠져들어갈 것처럼 너무너무 무거워진다는 갖다 암시를 계속 주다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온몸의 긴장이 쭉 풀려나갑니다. 요게 이제, 오토제닉 트레이닝이라 해갖고 이 독일 같은 데서는 이 훈련을 갖다 이제 지속적으로 바꾸려면은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해갖고 국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했을 때 돈을 갖다 많이 환불해 줍니다. 여러분들은 국가의 의료비를 쓸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돈 가져가셔야 된다 하면서 주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오토제닉 훈련 같은 건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지행동 치료인데요. 이 인지행동 치료는 긍정적으로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것 갖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또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일상생활에 연습하게 하는 건데요. 요거는 조금 딴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으니까 뒤에 얘기를 세 번째 거 얘기를 할게요. 정서 노출 방법입니다. 이 정서 노출 방법은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정서, 감정을 갖다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표현하는 때 어떻게 표현하냐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내가 화가 났어. 내가 지금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 이걸 뭐 그 당사자한테서 얘기하다 보면은 그 당사자가 네가 왜 화를 내? 내가 도리어 화났는데 하면서 싸움만 될 거란 말이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거울 앞에다 두고 그런 얘기하기도 좀 어중쩡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셨던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중고등학교 때 낙서 많이 해보셨죠. 거기에다가 그런 낙서를 한다 생각하시고 종이에다가 또는 뭐 여러분들 요즘에 종이 이렇게 펜으로 쓰는 거 익숙하지 않으면 타이핑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컴퓨터에다. 그래갖고 오늘 내가 어떤 기분을 느꼈는지, 어떤 사건으로 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갖다가 축 작성을 해보시면은 이런 작성하는 과정 중에 자기도 모르게 기분이 축 가라앉으면서 안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낙서를 하면서 계속 어떤 생각을 하다 보면은 편안한 감정이 생기는 거하고 비슷하게 이제 생기는 건데 이거 갖다 그 심리학에서는 심리치료에서 뭐냐면 글쓰기 치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이제 순서적으로 내가 이런 일을 갖다 무슨 일을 경험했냐?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 뭐 이게 좋은 대안 방법이 뭐냐? 이렇게 순서대로 쓰는 방법을 갖다 이제 치료를 할 때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는 그렇게 뭐 치료를 받아가면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오늘 나한테 그 고마움을 느끼게끔 해줬던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름을 한번 쭉 써보고 이분이 나한테 뭘 도와주셨지? 이분이 나한테 어떤 좋은 조언을 해주셨지? 이거 갖다 기록을 해보시거나 또는 그 중에 하나의 사건만 빼갖고 아무개 선생님 갖다 언제 어디에서 만났는데 이분이 어떻게 해주셨고 그때 내가 무슨 기분이 들었고 나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다. 이런 걸 한번 쭉 써보시는 겁니다. 그래갖고 그걸 뭐 길게 쓸 필요도 없어요. A4 용지 한 3분의 1 정도만 쓴 다음에 다시 한번 쭉 읽어보고 그러면은 내 감정을 이 글에다 써보는 것 자체가 나의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끔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는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화가 나서 이제 감사할 일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은 나를 화나게 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면서 그래도 용서를 한다면 이러면서 그거 한번 써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가 났던 것이 조금 풀립니다. 용서라는 건 더 감사보다 어려워서 많이 풀리지는 않지만 조금 풀려요. 이렇게 이제 정서 노출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글쓰기 치료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음 챙김 방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불교나 이런 데서 보면은 좌선을 하면서 참선을 하면서 이제 마음 챙김 명상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심리치료에서 하는 명상은 그런 정도까지 이제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거 말고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타고 어느 역에서 어느 역까지 한 20분 동안 간다. 여러분들이 출근할 때. 근데 탈 때 생각하고 내릴 때 생각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탈 때 무슨 생각을 했었지? 근데 지금 내릴 때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구나. 근데 두 개 사이에 중간에 20분 동안 내가 무슨 생각했는지 여러분들 기억 안 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냥 생각이 막 지나기 때문이거든요. 그거를 한번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철에 올라탈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올라가는 내가 이런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다가 이제 자리가 생기면 앉으셔갖고 편안하게 앉아있는 상태에서 마치 나라는 사람을 앉혀놓고 또 다른 내가 내 머리 위에서 나를 갖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가만히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 그 지하철을 탈 때 오늘 회사에 이렇게 출근하고 나면은 내가 해야 할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가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쉽지 않다는 생각하고 있구나. 이거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하다가 맞아. 근데 오늘 누가 오기로 했는데 그분이 이 프로젝트에 도와줄 사람인데 어떤 분일까? 뭐 이런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도 쳐다보는 겁니다. 내가 궁금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내 생각을 마치 딴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근데 주의할 거는 그따위 생각을 왜 해? 왜 이렇게 바보같이 생각을 해? 이러지 말고 그냥 보세요. 그냥 쭉 어떤 생각을 하는지 쭉 보고 있는 것, 이게 마음 챙김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자신에 대한
주의력도 높아지게 되고 어떤 일을 닥쳤을 때 이 일에 대한 극복하려는 자신감도 자꾸 높아지게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딴 것들보다도요. 특히 여기서 아까 얘기한 그 마음 챙기기 기법이라든가 또는 이제 글쓰기 하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맨 처음에 얘기한 그 긴장 이완 방법 이걸 그냥 적당히 한번 이제 써보시면서 매일매일 한 가지씩만 하나씩 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최소한 사소한 걱정거리 때문에 내 그 건강이 좀 안 좋아지고 또 점점 이제 그 내 생활 자체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하는 것이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될 겁니다. 예, 제가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방법들 많이 좀 잘 사용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